엄마 지금 병원인데 급해. 핸드폰 고장 나서 2번으로 전화했어.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딸 목소리 같고 상황도 급박해서 그냥 돈을 보내신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목소리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 목소리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중고거래 사기까지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에서 실제 사례부터 예방 방법까지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 시니어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 AI 보이스피싱 사례. 서울에 사는 70대 여성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핸드폰 고장나서 다른 번호로 전화했어. 지금 병원인데 진료비가 필요해. 목소리는 딸과 똑같았고 말투도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놀란 마음에 고민할 틈도 없이 3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엄마, 나 병원 안 갔어. 무슨 일이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돈은 이체된 상태였고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게 되셨죠. 2. 문자 메시지 사기 사례. 택배 사기. 부산에 사는 65세 남성분께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 배송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인 후 재배송 처리하겠습니다. 아, 며느리가 보낸 건강식품인가? 라고 생각하며 링크를 눌렀더니 개인정보 입력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신 후 며칠 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쇼핑몰에서 5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24시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 httpxxx. 이런 문자를 받고 서둘러 링크를 클릭한 70대 여성분이 개인정보와 통장 비밀번호까지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인출당하는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3. 중고거래 사기 사례. 가짜 판매자 사기. 당근마켓에서 새 냉장고 150만 원을 50만 원에 급처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60대 남성분. 판매자가 너무 많은 연락이 와서 선착순으로 입금받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50만 원을 입금한 후 연락이 두절됐고 당근마켓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계정은 이미 신고로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사기 구매자 사기. 반대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68세 여성분이 사용하던 골드 목걸이를 30만 원에 판매하려고 올렸더니 구매자가 택배비 3만 원 먼저 보내주시면 33만 원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3만 원을 보낸 후 연락이 끊겼고 목걸이는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기범들의 심리전 수법. 사기범들은 단순히 기술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심리전까지 함께 펼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급박한 상황 조성 사고가 났다. 병원이다. 경찰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장 딸, 손주, 병원 간호사, 경찰, 보험회사 직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 혹은 지금 바로 안 보내면 큰일 난다. 문자 사기의 경우 공기관 사칭 민생회복지원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시간 제한 압박 24시간 내에 오늘까지만. 혜택 강조 100만 원 지급 무료 제공.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파격적인 가격, 정가의 30% 이하 저렴한 가격. 급매 상황 연출 이사 가서 급처분 해외 이주. 선입금 요구, 택배비 먼저, 예약금 먼저. 5. 시니어가 특히 취약한 이유. 개인정보 노출로. 예를 들어 자녀 이름, 손주 이름이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노출. 감정적 반응. 자식이나 손주가 다쳤다는 말에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 기술 이해 부족. 새로운 번호, 링크, 앱 사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 고립 상황 판단을 함께 할 가족이나 지인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음. 정중한 성향.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기보다 정중하게 대응하려는 성향. 7. 예방 방법. 전화 사기 예방. 돈 얘기부터 하면 반드시 의심하기 급한 상황이라며 돈을 요청하는 전화는 무조건 기존에 알고 있던 자녀 번호로 다시 연락. 지금 말 못해라고 하면 문자로 요청해보세요. 사기범은 녹음되거나 흔적이 남는 걸 싫어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면 무조건 스탑. 자녀나 손주가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 계좌번호부터 불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끼리 피상 암호 미리 정해두기. 우리 집 고양이 이름 먼저 말해줘. 같은 확인용 문장을 미리 정해두면 구별이 쉽습니다. 문자 사기 예방. 정부기관은 문자로 돈 주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와 지자체 공식 안내가 필수. 링크 절대 누르지 않기. 궁금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로 문의. 개인정보 입력 금지. 문자 링크로 들어간 사이트에서 절대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출처 불명. 문자 즉시 삭제. 모르는 번호에서 온 지원금 혜택 문자는 바로 삭제. 중고거래 사기 예방.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 정가의 50% 이하로 저렴한 건 대부분 사기. 선입금 절대 금지. 택배비, 예약금 등 어떤 이유로든 먼저 돈 보내지 않기. 직거래 우선.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물건 확인 후 거래. 계좌 이체보다 현금 부득이 이체할 때도 받을 사람 이름 정확히 확인. 추가 보안 수칙. 가족과 소통하기 이상한 연락 왔을 때 자녀나 주변에 먼저 상담. 공인인증서 관리.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기.
앱 비밀번호 설정, 은행 앱, 카카오톡 등의 비밀번호 설정. 통화 내용 녹음, 의심스러운 통화는 녹음해두기. 8.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 이미 송금했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즉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세요. 일일이 즉시 신고. 금융감독원 1332. 국번 없이 118 사이버 범죄 상담. 해당 은행 콜센터 송금 지급 정지 요청. 송금 직후라면 은행에서 입금 계좌를 잠금 처리해 돈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5분 안에 움직이는 게 관건입니다. 카드 사기 당했을 때 즉시 카드 정지, 해당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카드 사용 정지, 결제 취소 요청, 승인 취소 가능한 시간 내라면 결제 취소 요청, 경찰 신고, 사기 신고로 추후 손해 배상 절차 진행, 개인정보 유출 시 비밀번호 즉시 변경, 모든 금융 계좌,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변경, 신용정보 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신용정보 확인, 휴대폰 정지, 만약 휴대폰 번호까지 도용당했다면 통신사에 신고. 9. 마무리 당부사항.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다음 3가지 꼭 하세요. 자녀에게 혹시 목소리 노출된 데 없니? 확인하기. 가족끼리 이런 연락 오면 어떻게 확인할지 미리 약속 정해두기. 지금 이 영상을 지인이나 자녀에게 공유하기. 당신은 이미 조심하고 계실지 몰라도 당신 주변의 누군가는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도, 문자도, 중고거래도 믿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딸 목소리, 아들 목소리도 AI가 흉내내는 세상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꼭 다시 연락해보기. 급하다고 해도 일단 멈춰서 생각하기.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